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있다면 그걸 성공으로 삼아야지 거기서 욕심을 내고 더 큰 돈 벌려고 하고 그건 절대 발전 없어요. 사람이 멈출 땐 멈출 줄 알아야 하고요. 제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땐 뒤를 돌아봐야만 해요. 그냥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오늘은 다빈 씨가 보내주신 메일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빈 씨가 이번에 보내준 메일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다빈 씨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이 메일을 기준으로 하고 오늘 영상은 만약 길어질 경우에 제가 조금 20분 안짝으로 잘라서 2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다빈 씨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빈 씨가 질문한 내용들을 전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저 4단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 다빈 씨와 같은 처해 있는 청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학벌이라는 것, 대졸자와 그렇지 못한 고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계층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겠지만 IMF 이후로는 수많은 전문대와 또는 지방대와 특성화된 대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청년 세대의 한 90%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만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학이라고 교육부에서 인가된 그런 대학 졸업자들은 아마도 90% 이상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계층 간의 어떤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교육부에서 부단히도 그런 많은 인가들을 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대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그 덕분에 심지어 요즘은 미용하는 사람들도 대학 들어가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오프라인에서 오픈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또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이라는 것들의 문화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나 반대급부로 대학의 교육의 수준 또는 대학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만한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상 대학이라는 개념을 대학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어떤 낮은 문턱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출신은 많아졌으나 대학 출신다운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진 보편화된 대학생들의 배출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정말 대학이라는 것들이 지식의 전당이 아닌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계층의 어떤 배지를 하나 더 달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우리 일반인들의 개념을 상식을 그런 차별을 줄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산실로서는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곳이 또한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업 우선이 되어버렸고 이건 지식을 가리키는 곳인지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취업 알선 소개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전락해버렸고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입학률이 저조해지고 앞으로 5년 상간에 우리 대한민국 랭킹에 들어가는 대학조차도 신입생들을 정족수를 채우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랭킹에 들어가는 대학들도 자신의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런 고등학교 출신들의 입시를 통한 그런 신입생 선발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 학습이라든가 또는 아카데미라든가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또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식을 돈을 받고 나눠주면서 소위 말해서 학위는 아니지만 인증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학교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서 지금은 거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 상대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가외적인 부분들을 개발해가지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영하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현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곧
우리의 앞에 미래는 대학을 어딜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 되는 세상이고,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점에 기준을 놓고, 또 저 개인은 어디서 주웠던가 우리 그 조상들이 해왔던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경험하고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제 스스로 살면서 느꼈던 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내 말이 옳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학벌이 중요해진 시대는 끝이 났으니 더 이상 학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높이겠다, 향상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학구열을 대신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주고 학교를 갈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섬세하게 진중하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돼요. 그저 그냥 브랜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석사라고 하는, 학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따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한 쓸데없는 시간이나 그런 오프라인적 지식들은 웹에서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다빈씨가 저한테 질문한 전 4가지 내용 전체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정말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에 자기가 성취하는 부분들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우리 다빈씨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다빈씨가 질문한 저런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나 다빈씨가 꿈꾸는 일들을 이룩하는데 좀 더 빠르고 명확한 자기 스펙이 될 것이냐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것들이 다빈씨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빈씨가 말한 저런 과정들은 사실은 다빈씨나 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도전할 수 없었던 분야예요. 원래 우리가 입시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고, 대학들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아무나 우리 잘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하에 자기 조직화, 그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저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보면 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나도 학원 하나 차리면 돈 될 것 같은데 해서 학원을 차린다? 그거 인가 안 됩니다. 저러한 지금 다빈씨가 질문했던 그런 대학원 과정에서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을 수료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미술 교사라든가 디자인 교사를 잠깐 뭐 시간제 교사라든가 기간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또한 학원을 차릴 때 저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더 나가면, 저런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라 그러는 거죠. 그 대학원마다, 전체 대학이 아니라 대학에 지정된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런 특수한 미술, 체육, 이런 특별한 장르의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을 학교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대학이라든가 S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만 저런 교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원 과정이.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저런 데 교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수한 친구들에 한해서 2급 중등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있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하든 어디 중고등학교에 가서 특별한 수업들을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임시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이 있어야만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임용고시를
치러서 합격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중등교사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공립학교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2급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사립학교에도 취업할 수 있고 뭐 학원을 차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앞으로 그런 이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다빈치가 꿈꾸는 일들을 이룩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유용하지 않느냐를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다빈치가 말한 것처럼 저런 과정을 거치면 떳떳하게 나도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재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문턱이 낮아진 이유는 그동안은 저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지목되어 있는 특정 학교에서만 그런 재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입시율도 떨어지고 청년 세대의 인구 비율도 줄어들고 축소되고, 또 자기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봐야 사회적으로 뭐 소위 말해서 까놓고 얘기하면 장사도 잘 안 되고 미술 학원도 넘쳐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저런 지정받은 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낮춰놨어요. 문턱을 확 낮춰놨어요. 예전 같으면 뭐 자기네 학교 출신의 4년제 대학 이상 학점을 종합 학점을 몇 점 이상 이수하고 미술이라 그러면 미술을 몇 년 동안 했어야만 하고 이런 자격들 굉장히 빵빵해서 아무나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교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그 문턱이 확 낮아져가지고 시내 학교 안 나오고 뭐 다른 학교 2년제만 나와도 가능하고 뭐 이래도 가능하고 저래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돈만 들고 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교원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거의 오픈한 상태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너무나도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넘쳐난다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부나 아니면 통계청 들어가서 자료를 뒤져보시면 제가 최근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건 뭐 비교 불가한 거예요. 정확한 자료도 안 되고 하니까 2017년도 3년 전의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보니까 딴 건 볼 거 없고 이미 이러한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만 해도 수록하고 1급 자격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2급 중등교육 2급 자격증이 있는 이 분들의 실업률이 무려 65%.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죠? 그만큼 취업할 곳이 없는데 대부분이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립학교 아니면 학원을 차려야 돼요. 근데 내 돈이 없고 학원을 차릴 만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뭐 알아본다든가 선후배를 통해서 친인척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뭐 교사, 정교사 뽑는데 뭐 3천만 원 들어가고 뭐 1,000만 원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나 같으면 학원 차리고 말지. 그만큼 다빈치 질문에 제가 1번은 저거는 아예 다빈치 머리에서 지우세요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나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실업률이 65%라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도 짤판이고, 또한 여러분들만 경쟁하는 것, 실제로 선생들, 초중고 선생님들을 양성해내는 이런 시립이나 아니면 국립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 취업률이 불과 30%밖에 안 될 정도예요. 학생 수는 점점 줄어가는데 선생들만 늘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속에서도 늙고 오래된 선생들은 뭐 교감 하네, 교장 하네에서 그 위에 상선에 자꾸 신입 교사들은 들어와. 할 일이 없어. 정원이 꽉 찼어. 더 이상 신입 선생을 뽑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나 임시, 기간제 이런 직군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문제가 풀려야 이러한 교원들의 취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학교라는 게 초중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아이들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전부 시커매요. 통통 비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부분에 커다란 문제에 구멍이 생긴 이 시점에 학교를 24시간 돌려도 부족할 판에 학교라는 조직, 선생님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학교라는 게 왜 9시부터 운영해서 5시면 끝나야 되냐고. 학교를 2번 운영할 수도 있잖아. 야간에만 오전 오후에는 초등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였다 그러면 7시부터는 성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미술교실을 할 수 있고 체육교실도 할 수 있고 서예나 문해나 수학이나 또는 웹이나 4차 산업에 관한 수업이나 여러 가지 수업들을 이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린 불 꺼놓고 문 닫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시스템과 계획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야 지금 자꾸 배출되는 이런 교원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놓고 자꾸 기존에 움직이는 선생들에게 인원수를 배정하기 위해서 오래된 사람들은 그만 퇴직해라.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써라. 기존의 시스템에 지금 변화된 문명 속에서 자꾸 배출되는 교원들을 이런 식으로 기존의 구시대적인 조직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교원들을 소모해야 지금 이 사회에 비정상적인 이런 배출되는 교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이미 중등교육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취업대의 경쟁률이 600대 1, 700대 1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이런 현재의 환경이 꾸준히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다빈치가 도전하더라도 그러한 기회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진다든가 할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양성된 교사의 자질이나 그 수준들은 이미 4차 산업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빈치의 저 질문은 저거는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생각을 접어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